일본에 관련된 뉴스 중에는 충격적이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히게 만든 뉴스가 해외 토픽으로 우리나라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로 일본의 한 초등학교 직원용 급식에서 사람의 배설물이 검출된 것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범인이 해당 초등학교의 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학생들이 먹는 급식이 아닌 점, 실제로 먹지는 않은 점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배설물이 섞인 급식을 먹을 뻔한 동료 교사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오카자키시에 있는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학교 직원용 급식을 확인하던 초등학교의 교장이 급식 반찬의 색깔과 냄새가 이상한 것을 보고 반찬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반찬이 상하거나 조리가 잘못된 경우를 생각했지 설마 누군가 그런 엽기적인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측은 반찬을 보건소에 보내 음식이 상한 것인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한 조사를 진행했고, 반찬에서 음식의 부패로는 나올 수 없는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해당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20대 여성 교직원이 범인으로 붙잡혔습니다. 대변을 음식에 넣어 동료들에게 먹이려고 하다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인데요. 용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뒤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일본에서도 해외에서도 대체 왜? 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용의자의 범행 의도에 대해 여러 가정과 추리 댓글이 달리는 와중에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이 한 짓에 당하는 동료들을 보며 만족감을 얻는 변태적인 성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유력한 이유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인들의 변태적이고 야만적인 본성에 대한 뉴스가 이번 사건 외에도 늘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뉴스 중에 학교 급식에 관련된 것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동물을 기르는 체험을 하게 한 뒤 예고 없이 그 동물을 도축하여 급식으로 배식한 사건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진행된 정서적인 학대 행위라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일본 시네마현에 위치한 이즈모 농림고등학교는 지난 2017년부터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고 닭으로 자랄 때까지 학생들이 직접 키우고 돌보는 체험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여기까지는 생명윤리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취지의 교육이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애지중지 키웠던 병아리를 예고 없이 도축하여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배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병아리 시절부터 키웠던 닭이 급식 메뉴로 나오자 큰 충격을 받은 학생들은 미안해 라는 말을 읊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큰 트라우마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이 모두 영상에 담겨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교 측은 축산의 과정을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아이들이 축산업에만 종사할 것도 아니고 아동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서적인 학대 행위나 다름이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돼지를 돌보게 한 뒤 몇 개월 뒤에 그 돼지를 도축하여 고기를 먹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해당 학교는 아이들에게 끼니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는데요. 배움의 기쁨을 알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충격과 트라우마만 얻었기에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아동학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오히려 아이들을 학대하는 행위와도 같은데요.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니 일본인들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이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이유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성년자는 작은 충격에도 큰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고 어린 시절의 상처는 평생 간다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 노동력과 축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육장이나 도축장을 단순 견학한다거나 농업에 관련된 체험을 하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눈높이 교육을 위해 있는 것이 학교니까요. 그럼에도 어린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집하는 일본인들의 심리가 궁금해집니다. 그런 과격한 교육 방법의 부작용을 모른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뉴스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은 어린아이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일본에 대해 큰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은 왜 남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야만적인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았죠. 여러모로 야만적이라는 말만큼 일본의 민족성을 대표하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한 모든 사건들은 다른 이의 고통이나 충격에 대해 둔감한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오히려 다른 이의 슬픔이나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급식에 배설물을 넣은 일본 교사도,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일본 학교도 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느낄 감정과 고통에 너무나 둔감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했던 우리에겐 익숙한 일본의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는 잔혹한 범죄자들을 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의 감정이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딱 이 두 단어에 어울리는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라는 민족의 야만성에 관련된 뉴스를 보고 있으면 대하소설 토지를 쓴 작가 박경리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일제강점기 시절을 직접 보고 겪으며 교육을 받은 터라 그 누구보다 일본의 야만성에 대한 분노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박경리 작가. 직접 경험한 것이 있기에 스스로를 철저한 반일 작가라고 칭하던 분입니다. 박경리 작가는 도올 김용옥과의 대담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야만입니다. 본질적으로 야만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칼의 역사일 뿐입니다. 칼싸움의 계속일 뿐입니다. 뼛속 깊이 야만입니다. 일본의 역사는 처음부터 정벌과 죽임입니다. 사랑을 몰라요. 본질적으로는 야만스러운 문화입니다. 일본은 문명을 가장한 야만국이지요.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일본의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 박경리 작가의 통찰이 정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명을 가장한 야만국이라는 말이 가장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가장한 아동학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도 야만적인 민족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일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은 뼛속까지 야만적이다 라는 박경리 작가의 말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